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무도 안 계시죠? 엄마가 또 졸려한다고 하겠네. 실제로 졸려서. 아. 오게. 나오고 있죠, 지금? 나오는 거지. 이거 왜 내 얼굴이 안 나오지, 근데? 나오고 있는 거겠지. 체크를 한번 해보자. 이게 자꾸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송출에서는 방송 시작을 눌렀는데, 나오네. 딱 있네. 내 채널이어서 아주 맨 앞페이지에 있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를 옮기면 또 노래지겠지. 해볼게요. 하지만 끊기지 않게 옮긴다면 안 끊겼나? 안 끊겼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늦었습니다. 원투. 잠이 들어가지고 꿀잠 자고 왔습니다. 네. 저녁 못 먹었어요.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일부러. 어저께 갈비를 오랜만에 좀 먹으러 갔거든요. 항상 가고 싶다 하는 데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못 가겠더라고. 근데 이제 뭐 코로나고 뭐고 이제 약간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갔는데 미친 듯이 먹은 거예요.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밤에 속도 좀 안 좋고 아무튼 그랬는데 일어나니까 오늘 아침에 배가 하나도 안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엄청 늦게 먹어서 그래서 저녁을 자연스럽게 안 먹게 됐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요거 끝나고 나서 라이브 하고 뭐 먹을까? 근데 배가 안 고파가지고 지금 뭐 땡기는 것도 없네요. 그 정도네요. 그래요. 오늘 그 얘기할 거예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 뭔 소린가? 이거 조금 과하게 해석하면 나한테 안 좋아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입술을 좀 바르겠습니다. 또 입술이 바짝바짝 타가지고 메롱메롱 계속하게 생겼네. 오케이, 완료. 그래요. 그 얘기 이따가 뭐 좀 하고 싶을 때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 또 뭐 질문, 고민, 걱정 또 뭐가 있을까? 네, 내 마음이 없어서 눈 부었어요? 자다 일어났어요. 자고 일어나서 샤워하고 바로 지금 킨 거래 가지고 또 어제 갈비를 너무 많이 먹었나? 부었나요? 멋있네 근데. 좋아요. 일어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상하게 잠이 한번 제대로 들어가지고. 저는 잠을 좀 많이 자고 싶은데 한 7시간 이상 딱 자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중간에 깨가지고 6시간? 그쯤 되면 깬 다음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래요. 약간 주말 되면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좀 운동한 날에 완전 그 몰아가지고 좀 자는 느낌? 그렇습니다. 솔테님 어서 오세요. 네. 좋아. 오늘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 얘기 좀 간단하게 해보고 여러분이랑 또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맞아. 사연을 읽을 때 마우스에 손을 대지 않는다. 그러면은 마우스 클릭을 하지 않게 될 테니까. 근데 이거 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 이 마우스가.
좋아요. 여러분 뭐 걱정, 고민 그 얘기들을 좀 먼저 듣고 잠깐만요. 제가 하는 말이 이게 그거 아세요? 약간 하품하고 나서 바로 말하면은 제 목소리 들리는 거? 이 오른쪽 귀가 막힌 느낌이네. 아. 말을 안 하고 잠깐 있을게요. 약간 평온하고 조용한 시간 5초만 갖겠습니다. 심호흡을 할까? 심호흡 2번을 같이 해볼까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데 내쉴 때 내 온몸에 힘이 쫙 빠진다고 상상하면서 2번만 같이 해볼게요. 한 번 더. 무슨 기체조 교실인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웃음이 나네. 그래요. 좋아요, 여러분. 심호흡 같이 하셨나요? 안 하셨나? 오케이, 저 혼자 했나요? 좋아요. 내 마음, 사람은 고쳐질 수 없는 건가요? 고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기체조 한번 하고 준비 운동, 스트레칭 그런 느낌이죠. 아유, 자꾸 내 목소리가 들리네. 일단 고쳐질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래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거랑 약간 조금 맥락이 다르기는 한데 당연히 고칠 수 있는. 잠깐만. 근데 영역이 있겠죠. 영역이. 뭐 여기에 흉터가 있다. 그거는 그것도 스스로하면 고칠 수 있구나. 고칠 수 없는 것도 있고 고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치겠네. 이게 오른쪽 코가 막혀가지고 이게 귀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나 봐요. 그냥 갈게요. 안 되나 보다. 이거 재밌네 근데. 저는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할 얘기가 약간 그거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왔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계속 고쳐왔고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걸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닌데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그 고통을 없앨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하고 시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내 모습에 일치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 노력하는 거. 그러다 보면 조금이라도 가까워져서 행복해진다. 그러면은 저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이 짧게 잘 나오네. 졸려서 그런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에 동의한다라는 건 아니고 이거를 사람마다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냥 지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뭐 질문이 따로 이제 질문 여러분의 고민 그런 게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게 사람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또 해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뭐 아무튼 거기에 이제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먼저 좀 듣고 싶은데 궁금한데 저도 여러분이 제 생각을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 생각이 좀 궁금하네. 알려주실 수 있나요? 머리를 또 못 잘랐는데 머리 예쁜데? 회의적이다? 회의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에 회의적이다. 사람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인가요? 깊이 파면 반감 살 것 같아서 말하기가 조금 꺼려진다. 약간 멈칫하게 된다. 그런 얘기신 것 같네요. 오케이. 뭐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네네 괜찮습니다. 좋아요.
이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할 때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회사로 칠게요.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자기 스타일대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뭐 혹은 이 사람이 연인 사이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에 안 드는 행동들을 한다. 근데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고쳤을 수 없다. 바뀌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오버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약간 내마음님이 이야기하신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사람은 달라질 수 없다.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태어나서 그 모양으로 쭉 가게 되는 거지 달라진다는 건 불가능하다. 요렇게까지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느낌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면 앞에 거는 다른 사람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나도 달라질 수 없다까지 넘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조금 위험하다. 일단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고칠 수 없다라는 건 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느낌?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전 좀 많이 하거든요. 상담이나 뭐 코칭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것과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날씨 같은 경우 내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을 내 입맛에 맞게 바꾼다라는 건 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 표현이 저는 조금 바꾸고 싶은 게 다른 사람을 내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하면 나만 스트레스 받는다. 바뀌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플러스로 다른 사람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지만 내가 나를 바꾼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는 의지가 만약에 있어요. 수영을 배우고 싶어. 재밌을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서 수영을 좀 할 줄 아는 사람, 수영을 배우는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의지가 있으니까, 원하니까. 근데 수영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수영을 하게 만든다?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게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나도 나의 이런 어떤 문제들, 나의 고민들, 나의 이런 성향 이거는 바꿀 수 없다까지 확장이 되면 굉장히 좋지 않다. 행복에 방해된다. 그런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이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달라지기를 원한다. 그거는 그 바램은 그 기대는 갖지 않는 게 나에게 좋다. 그 기대가 있으면 실망감과 스트레스만 느낄 뿐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이런 어떤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겠네요. 바뀌지 않을 거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나의 선을 넘어온 상황이라면 그걸 어떻게든 내가 도망간다던가 이 사람한테 요청을 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죠. 내가 원하는 상황이 나오게.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부모님이 자식을 볼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연인 사이에서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성장하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뭔가 생산성 있는 뭘 했으면 좋겠다. 이건 이제 나한테 뭔가 피해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고통스럽다. 이 얘기. 혹시 또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이 될까봐. 샤워할 때 코를 안 닦았다.
맞네. 그러네. 오케이. 어쩔 수 없죠. 제가 코 속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채운 다음에 이렇게 빼면서 좀 씻는 작업을 하는데 마지막에 그걸 안 했네. 왜 그런지 이제 좀 이해가 됐네. 오케이. 내가 달라지기까지 그 고통의 과정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준님은 이렇게 제 얘기할 때 항상 어디 갔다 오시네. 그래요. 좀 별로 듣기 싫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죠. 오케이. 좋아요. 얘기 다 했습니다. 간단한 얘기였어요.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 달라지기까지 고통의 과정이 너무 힘들다. 그렇죠. 뭐 우리가 운동을 해도 몸을 키우는 거랑 뭐 비슷하죠. 몸을 키울 때 고통스럽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서 고통이 1도 없이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이렇게 좀 막혀 있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내 목소리가 여기서 들리고 있어요 지금. 박연희님 고칠 수 있죠. 고친다는 게 같은 현상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이지? 고친다는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게 다른 것 같아. 그런 얘기인가요? 아닌가? 고친다는 게 그래요. 오케이. 제가 이 왼쪽 등이 뭔가 이게 계속 좀 안 좋은가 봐요. 그 위치가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데 처음에 담 크게 왔을 때는 요 밑에 쪽이었는데 담이 낳고 나서 그 약간 중간쯤에 삐그덕삐그덕 거리더니 지금은 이제 날개뼈 쪽에 삐그덕 거려가지고 어젠가 웨이트하러 갔는데 이거 벤치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딱 하고 드는데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냥 땡기는 거 스쿼트하고 저는 진짜 운동을 거의 찍고 오는 느낌으로 하거든요. 운동으로 내 몸을 막 건강하게 만들자 이런 개념보다는 건강을 악화시키지만 않는 수준으로 하자 그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 뭐야 쟤 방금 왔잖아 벌써 가? 싶을 정도로 깔짝하고 오는데 벤치도 못했어요. 와 스쿼트하고 이거 드는 거 하고 복근하고 또 뭐 했지? 종아리 계단에서 종아리하고 잘 풀리는 사람 안 풀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같은 일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너무 동의하는 이 동의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 너무 핵심적인 얘기여서 제가 좀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앞에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추가로 얘기를 해보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다 싶으면 내가 여기에 어떻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내가 원하는 걸 잘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고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면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아이템을 최대한 뽑아내서 내가 성장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인 거죠. 진짜 쉬운 예로 시험을 봤어요. 수학 시험을 봤는데 50점을 맞았다. 50점을 맞은 그 결과는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냥 에이씨 망했다 이러고 엄마한테 혼나겠다 이러고서 그냥 넘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요걸 가져와서 내가 요런 부분이 좀 모자랐구나. 오케이 요거를 우선으로 채워야겠다 해서 그 데이터 그 얻은 데이터 잠깐만 구글 어시스턴트가 켜져가지고 왜 켜졌니? 뭔 얘기했지? 아무튼 그렇게 내가 성장하는데 아이템으로 활용하느냐 그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습관의 영역에 해당해요. 뭔 일이 있을 때 제가 그 얘기 되게 자주 하잖아요.
100% 좋은 일도 없고 100%안 좋기만 한 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안 좋은 것 같은 일에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숨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찾아내서 뽑아낸 다음 내 성장에 활용하는 작업을 잘하면 잘할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데, 그래요. 그거 되게 비슷한 맥락이고, 너무 동의되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또 피를 토하면서 신나게 얘기를 했네요. 도깨비 드라마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는 신은 질문을 던질 뿐이다. 대답은 너희들이 찾아라. 그래요? 신은 질문을 던질 뿐이다. 대답은 너희들이 찾아라. 되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네. 답은? 와, 이거 너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가지고, 저의 이제 철학의 요 부분이랑도 연결되고, 요 부분이랑도 연결되고 이래가지고, 그래요. 질문을 던질 뿐이다. 팔자다. 정확치는 질문을 던질 뿐이다. 팔자 막 그런 거 있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모든 것은 정해져 있다. 그 뭐 운명론이라고도 뭐 결정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그거는 그 얘기가 아니구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갈림길에서 항상 같은 맥락의 선택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뭔가 선택할 때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도 자주 하는데, 모든 사람의 행동의 동기는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라는 그 확신이 있죠. 그 확신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동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연희 님이 만약에 나는 이런 선택이 좋아 보이는데 항상 이런 선택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요렇게 했을 때 베스트일 것이다. 여러 요소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마냥 행복하겠지 이게 아니라, 요렇게 했을 때 좋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뭐 걱정되고 고민되고 이런 것들이 두렵고 한 것들이 있다면, 요렇게 하면 그런 것들은 없을 것 같아. 이만큼 내가 얻게 되는 건 작겠지만, 어떤 게 더 좋지?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이 돼서 결국 최종 선택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습관이 되거든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뭔가 두려움이라는 걸 굉장히 피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그 뭐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그러면은 가능하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만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두려움이라는 걸 뭔가 마주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했을 때, 새로운 선택을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뭔가 좋은 결과들이 있더라. 그리고 사실 눈 딱 감고 해보면 눈 떴을 때, 별거 아니네. 이런 경우가 좀 많더라.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두려움이 약간 있지만 뭔가 그걸 뭐라 그러지? 뭔가 이익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것 같은 걸 과감하게 선택을 할 거고, 이 사람마다 이제 다 좀 다르죠. 스토리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요. 준님, 저는 태권도라는 건 나와 다른 세계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군대에서 다리 찢고 계속 연습하니 내가 발이 올라가는 걸 느끼고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고 느꼈다. 그래요. 이런 경험이 사실 좀 많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만약에 아이를 이제 키우게 된다면, 내가 무언가를 다르게 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온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건데 안 나온다. 그러면은 원인을 조금 바꿔서 시도해 보는 거. 그 재미를 좀 느끼게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아이를 안 낳을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걸 고정형 사고, 성장형 사고라고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저 책은 안 봤는데 까먹었다 이름을.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형 사고, 성장형 사고로 검색하시면 나오지 않을까 책이?
성장형 사고방식, 고정형 사고방식. 스위치? 치피스가 쓴 거구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여가지고 치피스랑 댄 히스랑 형제인데 책을 되게 좀 많이 써가지고 이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스위치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요. 고정형 사고는 달라질 수 없다. 변할 수 없어. 약간 이런 사고방식.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된 이유도 사실 있겠죠. 뭔가 환경적으로 나를 굉장히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아니면 진짜 직접적으로 너는 안 돼. 뭐 하려고 하지 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와, 너무 슬프죠. 그러면은 고정형 사고를 갖게 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어릴 때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면. 반대로 뭔가를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번 해봐. 아빠가 뒤에 있을게. 해봐. 안 되면 또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면 성장형 사고를 갖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요. 큰아이 같은 경우가 그래요. 늘 옆에서 보면 폭풍의 중심에 들어가면 막상 닥치면 다 헤쳐나갈 수 있는데 가장자리에서 망설이다 결과도 좋지 않고 에너지를 다 쓰는 느낌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네. 그 폭풍의 중심에 들어가기를 겁내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요. 어릴 때 뭔가 어떤 결과물에 대한 비난, 그런 뭐 창피한 경험이었다거나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스토리가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가지고, 저 이런 인과관계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이런 성향이 만들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뭘까? 그래요. 박연희님이 혹시 가능하시면 알아봐 주시면 좋겠네요. 도희님, 아이 있으면 최고의 공감과 위로의 아빠일 듯요. 장난 아니죠. 아이 있었으면 난리 나죠. 그래서 이걸 나의 아이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저를 복제한, 저와 같은 비전을 갖고 있고 저와 같은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이제 뭐 대안학교라던가, 대안학교가 이제 프랜차이즈 같이 되는 거죠. 이런 교육을 하는 학교. 그래서 그거 약간 진짜 거의 약간 마지막 단계쯤에 있는 그런 비전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타인의 성취를 무시하는 게 아닌데 직업적 받침 이런 게 중요시하게 되는 사회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 받든다? 직업적으로 뭔가 급을 나눠서 뭐 요렇게 한다, 그런 얘기인가? 좋은 직업, 어떤 조건들이 갖춰지면은 괜찮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조건이 없으면 뭔가 못난 사람이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신가? 단지 아빠가 약간 세디스트가 뭐예요? 세디스트가 뭐지? 제가 약간 막 그 이름 붙이고 하는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약간 너무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데 뭔가 하나의 딱 단어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단어들을 잘 몰라요. 세디스트. 세디스트의 비표, 뭐야 이거? 지식인이네. 사디스트? 아무튼 뭔가 약간 이거 19금 걸어야 될 것 같네. 그럼 성적인 요소가 있어서 조심하래. 가학 성애자. 그래요. 거기에 영향을 받았을래나 모르겠네. 궁금하네요 진짜. 그래서 큰아이가 10살, 둘째 8살쯤에 도망치듯이 집을 나왔다. 그러면은 10살이면은 10살이 8살이어도 기억이 있겠네. 아무튼 뭔가 좀 폭력적인 뭐 그런 느낌인가? 그래요. 그게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박빵님, 아이가 자기가 주도하고 선택해서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마주하는 경험을 많이 쌓으면 좋아질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의 지지 아래서. 너무 명확한데요. 와, 깔끔하다 이 얘기. 맞아요.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이가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겪고 우당탕탕 해야 그 인과관계를 많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 하면 요렇게 엉망이 되는구나. 요럴 때 요렇게 하면 되게 좋네.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요렇게 해야겠다. 요렇게 하면 진짜 최악이네.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되지? 다르게 해보고 다르게 해보다가 요렇게 하니까 되게 좋구나. 앞으로는 요럴 때 요렇게 해야겠다. 이것들이 이제 쌓이면 살아가는 게 쉬워지는데, 자기만의 살아가는 방식도 생기고. 근데 뭐든 엄마가 아빠가 다 해주려고 하고 막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막 다 해주려고 하다 보면 아이가 그 능력을 못 갖게 된다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이한테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요.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100% 동의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또 뭐 고민이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약간 육아 얘기가 계속 나오네. 오늘 시작을 약간 고정형 사고, 성향형 사고 그거로 해서 그런가? 좋아요. 여러분 고민, 행복에 관해서 궁금한 거, 뭐 아니면 공감과 위로를 좀 받고 싶다. 아니면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성장에 관한 이야기도 좋고. 맞다. 오늘 어떤 분이 인터뷰하고 싶다고 메일 주셔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연락을 못했어요. 혹시 보고 계시다면 제가 내일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뭘 하고 있어가지고는. 네, 박연희님 기억하고 있어요. 네. 아이들이랑 분리하려고 하는데 분리하는 게 못하겠다. 이런저런 것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한국에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는데 그냥 어떤 단어로 정의해서 악인으로 규정하기보단 흘러가는 대로 지내되 나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될까요? 자기애적 성향. 그 약간 나르시시스트? 약간 그런 성향을 말씀하시는 건가? 자기애적 성향이라는 게 약간 좀 모호해서 그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걸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악인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내되 나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얘기인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랑 지금 준님이 생각하는 거랑 같은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그 막 소시오패스, 뭐 사이코패스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제가 그 책에도 좀 써놨는데, 본인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나한테 이제 선을 넘어서 피해주는 게 있으면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럴 때 어떻게 조치를 잘 취할 수 있을까? 어디 갔냐? 잠깐만요. 여기 있잖아. 맞다. 내가 띄워놨는데. 그게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이 두이시 준비한 CSC로 갈등 해결하기. 요거를 보시면 되고, 요게 내 욕구를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좋은가? 준비는 안 됐습니다. 사실 준비를 하고 있고 앞에 게 아직 안 돼서. 그래서 그 넘어온다면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한테 피해 주는 거 없으면 뭐 그냥 저렇게 하는 게 행복한가 보다, 그런 느낌으로 거기에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지내는 거죠.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지내는 게 좋은가 보네. 그냥 끝? 그런 느낌? 본인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인식하는 게, 인식하는 것 그 자체만 봤을 때 별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뭔가 조절을 좀 해야겠죠.
아, 박연희님 분리되셨어요? 아, 혼자 집을 얻으셨어요? 오, 그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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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죠. 자기애적 성향이 너무 강한데 이 사람이 나를 끝까지 갈고 너무 갈고 그러면은 뭔가 이제 좀 조치를 취해야겠죠. 거리를 벌린다거나 아니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내 마음이나 이런 걸 한번 전달을 한다거나. 음. 자기만 맞고 자기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신가 봐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어딜 가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 가까이 하지 않는 게 가능했으면 이 고민을 안 하셨겠죠, 아마. 그래요. 뭔가 좀 걱정이 되셔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음. 그 박연희님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된 거예요? 첫째 아들이랑 둘째 아들이랑? 음. 그럼 완전히 아예 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날부터 문자로 "주거지는 건들지 마라. 난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다.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걷는 것도 지겹다." 너무 시적이네. 아, 큰아들이 작은아들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럼 작은아들이 또 고통스럽겠네. 작은아들이 괜찮아하나요? 괜찮아할 수도 있고. 큰형이랑 같이 의지하면서 으쌰으쌰 해 봐야겠다. 그럴 수도 있고. 일단은 박연희 님이랑은 분리가 됐네요. 일단 좋은 것 같은데요. 음. 그래요. 일단 둘이 뭐 찌지고 뽑고 어떻게 되든 예, 아니요. 뭐가 예고 뭐가 아니요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 음. 서로 의지하는 사이는 아닌 것 같다. 인제 연희 님이 인제 하셨으면 하는 건 둘이 찌지고 뽑고 뭐가 어떻게 작은 아이가 힘들어요. 그거는 박연희 님이랑 관련이 없는 일이에요. 그거를 또 해결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뭔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둘이 인제 알아서 해결을 해라. 고렇게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제가 박연희 님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너네 인생 너네가 알아서 해라." 자전거 타는데 자꾸 뒤를 붙잡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넘어질까 봐 무서우니까. 이걸 자꾸 인제 뒤를 잡아 주다 보면 애가 자전거를 아예 못 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아마 잡아 주고 싶으실 텐데 뭔가를 하고 싶으실 텐데 그걸 참는 게 많이 어렵겠지만 그게 지금 필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세한 얘기는 저번 시간에 워낙 좀 많이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작은 아이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 이런 느낌?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뭔가 또 얻게 될 거고 그거를 누가 해줘 버리면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걸 못 얻게 하는 액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 되게 종합적으로 잘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돼요. 누군가를 인제 도와주려고 할 때 '이게 진짜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 겉으로 봤을 땐 당연히 도움이 될 것만 같지만 그래요. 고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게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을 봤을 때 연인님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런 생겨나는 감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요. 연인님과 아이들 모두에게 베스트는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린다? 아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좀 연인님이 고민하는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하실 텐데 그게 뿅 하고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준님 뭔가 공감 능력도 부족하고 매 삶의 순간의 감정을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의 선하고 좋은 이미지가 목숨보다 중요한 사람들. 예로 무단횡단하면 안 되죠. 근데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기계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주변의 좋은 평판을 기대하는 부자연스러운 행동 방식들이요. 네, 오케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 좋아요. 그래서 위에 얘기랑 연결되는 건가? 잠깐만.
요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어떤지 그게 궁금하신 걸까요? 뭘까? 아. 음. 박박님의 질문에 대한 답인가? 자기만 맞고 자기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는 자기애적 성향이라기보다는 제 표현으로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해보자면, 내 사람들이 다 삶을 살아가는 자기만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관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요럴 때 요렇게 해야 한다. 요럴 때 요렇게 해야 한다. 그 관념이 다 있죠, 자기만의. 그 방식으로 아닌가? 그거랑 좀 다른 건가? 주변의 좋은 평판을 기대한다. 그래요. 그 사람들을 보면 이제 약간 스트레스가 느껴진다. 아니면 반대로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건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 고나리질이 뭐예요? 고나리질이란 말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약간 오지랖 같은 건가? 아니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가? 고나리질. 지나치게 아는 체하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이루는 정확하네. 사람을 통제하고 지휘하며 감독한다는 뜻의 관리를 자판으로 빠르게 칩니다. 나 무슨 지금 관리를 여기까지 읽었을 때 무슨 고어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 줄 알았더니 오타가 그렇게 나가지고 그거구나. 고나리질. 와, 이거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다. 고나리질. 좋은데요? 고나리질. 약간 뭐 꼰대짓? 그거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인가? 그래요. 진짜 너무 웃기네, 저거. 막 되게 조선시대부터 사용하던 단어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전혀 아니었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한테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요. 박연희님은 공포를 느끼신다고 하네요. 자기애적 성향. 자기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게 굴러가야 된다. 저는 약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관념에 맞춰서 내 삶을 살아야 한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도 이 관념에 맞게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이것과 다른 행동을 하면 잘못된 행동이다. 옳지 못한 행동이다. 그 본인이 막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사람도 야, 너 그럴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좀 확장이 돼버리면 오버가 돼버리면 이제 갈등도 생겨나고 주변의 사람도 이제 하나도 안 남게 되고 그래요. 그 주님 지금 그 고민이 너무 커가지고 그 사람한테서 받는 그런 고통들 그걸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지금 너무 크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도 많이 이렇게 저렇게 좀 접근을 많이 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네요. 그래요. 와. 클릭을 하면 안 되지. 그 공포를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얼른 그때 이야기 나눴던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이제 조금 끌리는 게 없으셔서 뭔가 해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지금 그 고통을 느끼고 계신 상황인 것 같네요. 맞아요. 선임들 때문에 인생 공부를 끝없이 하는 것 같다. 반면교사 저렇게 안 돼야지. 그리고 이게 지금 준님한테는 와닿지가 않을 텐데 제가 중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100% 좋은 일도 존재하지 않고 100% 좋지 않은 일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지금은 하나도 와닿지 않으실 텐데 나중에 진짜 이 선임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뭐 이런 저런 것들 알아보고 계시다. 뭐라고 표현하셨지?
고민해보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 찾아보고 이 얘기도 했구나. 그렇게 찾아보면서 뭔가 아이템을 얻게 되면 나중에는 그 선임한테 이제 고마움도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진짜로. 야, 그 선임이 그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바람에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거를 찾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얻었었네. 돌아보니까 그랬었네. 요렇게 되면은 그래요. 좀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이런 얘기하면 또 속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도 자기애적 성향의 가족을 겪고 그 트라우마로 모든 사람을 다 그런 사람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니 이제는 사람 사귀기 많이 조심스러워지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레이더가 생겼다?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난 사람을 볼 때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기의 관념을 나에게 강요하는 스타일인지 아닌지. 좋은데요? 저도 그 부분이 조금 민감해요. 저는 자율성을 워낙 좀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평가? 뭐 평가를 들으면 뚜껑이 열리는 건 사실 좀 본능적인 거니까 그거 말고 뭔가 자기 관념을 나한테 강요한다.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 저는 그걸 자율성을 침해했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이 들면 바로 이렇게 거리를 좀 두는 편이어서 그래요. 내 마음님도 약간 그 레이더가 많이 발달했겠네요. 거기에서 느낀 고통이 크다 보니까. 좋아요. 솔트님. 자식 입장에서 뒤에서 자전거를 붙잡아주는 부모님과 거리를 두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서운하지 않게요. 일단 독립이죠. 독립. 제일 직방인 건. 그리고 서운하지 않게 거리를 두고 싶다. 그러면 자전거 뒤를 잡아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걸 이제 쫙 풀어서 얘기를 해야겠죠. 어디 갔어? 요거 CSC로 갈등 해결하기에 그 내용이 담겨 있죠. 지금 이 세상에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부모님이 요러요러하게 한번 해볼까요? 얘 있나 얘? 최근에 자꾸 부모님이 이 뒤를 잡아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빡쳤다. 뚜껑이 열렸다. 그거 없을까요? 그거 한번 남겨주시면 그거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면 잘 얘기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워딩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전에도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이번 경험으로 이런 사람도 존재하는구나 느끼고 경험으로 살기로 했어요. 그래요. 오케이 좋아요. 독립을 못하게 한다. 와 이거는 질러야 돼요 한번. 근데 좋아요. 자, 독립을 못하게 한다. 무작정 질르면 부모님이 서운해하고 조금 마음에 데미지를 입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요거죠, 지금. 그러면 독립을 하고 싶다. 자, 여기에서 같이 지냈을 때 솔트님이 느끼는 고통, 그런 감정 있죠. 감정을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어떤 감정이 좀 느껴지세요? 잘 안 떠오르시면 제가 감정 목록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 잠깐만요. 잠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채팅창이 안 보여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독립을 못하게 했을 때. 독립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가 봐요. 솔트님이. 근데 못하게 한다? 나이가 어려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죠 그거는. 막 중학생 고등학생 이거는 아니신 거죠? 약간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한다라는 그 원초적인 부분에서 오는 그 답답함 그리고 약간 분노 간섭을 하니까 성가신 느낌이 든다. 내 자율성을 자꾸 건드리니까 간섭을 하니까 너무 성가시다. 좋아요. 또 뭐 있나요? 성가시다. 성가신 느낌이 든다.
아, 그래요. 오케이. 성인이시고. 음. 독립을 하려면 할 수 있는 나이시고. 오케이. 또 없나요? 끝인가요? 요 정도? 음. 음. 아, 그것도 있으시겠네. 그 관념도 있겠다. 네, 부모님이 뭔가 간섭을 하는 건 괜찮다. 간섭을 할 때 그걸 자식으로서 그냥 들어야 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으시겠네. 음, 좋아요. 오케이. 저는 약간 답답함 그리고 너무 자율성을 제한하니까 이게 성가시다라는 표현은 조금 그 판단이 들어가 있는 단어여서 조금 위험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이제 내가 내 삶을 그렇죠. 화가 나서 싸우게 되죠. 맞아요. 이거 자율성 침해당하면 본능적으로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것들이 쌓이면 결국 터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안 좋고 나한테도 안 좋다는 거예요. 음. 그래요. 그러면 어, 아, 완전 악순환이네. 이제 완전 진짜 멀어질 대로 멀어지고 솔트님 지금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될 타이밍이 좀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로 요걸 한번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최대한 부드럽게 그거를 원하는 걸 잘 얻어낼 수 있을까? 그게 포인트죠. 부모님한테 말로 하셔도 되고 글로 쓰셔도 되는데 글로 쓰시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리를 잘 할 수 있다? 100%잘 얘기할 수 있다. 그럼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 얘기하다가 막 뚜껑 열리고 이래가지고 막 부모님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글로 써가지고 계속 좀 수정을 하면서 딱 정리를 해서 전달하는 게 좋거든요. 어,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걸 못했을 때, 그러니까 간섭했을 때 그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뭘 못하게 했을 때 사례를 갖고 오면 좋아요. 독립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못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했다라는 그 부분 하고 싶은 부분을 못한다? 아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나쁘지 않네. 못한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너무 답답한 느낌도 들고 내가 왜 내 삶인데 내가 독립을 한다는 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왜 이걸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나 그런 답답함도 좀 많이 느껴졌고 사실 좀 화도 많이 났었다. 그래서 어 다시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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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그것보다 우선돼야 될 게 있어요. 부모님의 얘기를 듣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솔트님이 공감의 말을 건네면서 부모님이 이야기를 다 쏟아낼 수 있게 할 수 있다. 쏟아내게 할 수 있다면 부모님 얘기 듣는 걸 먼저 하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 나 독립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냐. 그 어떤 걱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 부분 때문에 독립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걸 좀 자세하게 듣고 이해를 좀 하고 싶다.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냐. 그래서 부모님이 이야기를 막 하겠죠. 그러면 이제 공감의 말을 쫙 건네면서 쫙 쏟아내게 해요. 이제 부모님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다 했어. 하고 싶은 얘기를. 그러면 이제 솔트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때 이게 솔트님이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부모님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될 거예요. 뚜껑이 열린 그 옛날 경험들, 지금도 뚜껑이 열려 있는 그것 때문에 좀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글로 쓰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공격한 부모님이 나를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고. 옳지 못한 행동이다. 뭐 약간 요렇게 전달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냥 서로 물어뜯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 했을 때 나는 이런 감정들을 느꼈다. 그리고 요런 것들을 원한다. 나는 요렇게 하고 싶다. 왜냐하면 요렇게 솔트님이 원하는 걸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복해질 것 같다. 라고 이게 전달이 되면 좋아요. 내 고통 플러스 원하는 걸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행복함. 그러면 부모님이 상상을 하거든요. 그때 애가 이렇게 고통스러웠겠구나. 이게 되면 애가 이렇게 행복하겠구나.
뭐 자기 걸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걱정되는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전달을 하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엄마 아빠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응원해주고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길 좀 박수를 쳐줬으면 좋겠다. 약간 통보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더 이상 이렇게는 뭔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지난 것 같거든요. 솔트님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 타이밍이 된 느낌이어서 그렇게 통보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독립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 앞에 그 걱정을 넣으면 좋은데 이거 막 내가 이게 짜주고 싶다 막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엄마 아빠가 이런 걱정들 이런 뭐 서운함 그런 멀리 했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공포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 신경 쓰임도 있다 사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이거에 너무 커서 엄마 아빠가 조금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이거는 논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논리로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이걸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을 하면 부모님이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돼요. 좋아요. 지금 소금님은 그걸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 걱정이 너무 커서 내가 원하는 거 못하겠다? 그러면은 일단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걱정이 너무 된다. 그럼 타이밍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에너지가 덜 쌓였어. 아직 울분이 덜 쌓였다. 조금 아쉽지만. 그래서 내 욕구를 지속적으로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면 포기하는 사람은 감정 찌꺼기들이 계속 쌓이거든요. 이게 더 이상 쌓을 곳이 없게 되면 제가 말하는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돼 타이밍. 그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좀 덜 쌓인 느낌이에요. 그게 걱정된다라는 건. 그러니까 걱정되는 걸 0으로 만들고 내가 원하는 걸 한다? 제 생각에는 저는 그런 방법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부모님이 원하는 것과 솔트님이 원하는 게 완전히 반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명은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중재안을 조금 내놓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걱정된다면 부모님 뭘 걱정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좀 자주 얼굴을 못 보게 되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3번씩 내가 뭐 집에 오겠다. 요런 식으로 뭔가 중재안을 만들어 놓고 잠깐만. 내 입에서 피 나는 것 같은데 피만 나는데 이빨이 빨갈까 봐. 그런 어떤 서로의 욕구를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50% 정도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사실 그게 베스트긴 한데 지금 너무 오랜 시간 끌고 온 거여가지고 지금 솔트님이 본인의 욕구를 계속 포기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타이밍이 된 것 같다. 그리고 부모님도 사실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아이가 독립을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상은 현실보다 뻥튀기 된다라고 제가 좀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데미지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도 지금 모르는데 얼마나 데미지를 입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근데 실제로 독립을 했을 때 뭐야 이거 잠깐만 내 시간도 조금 생기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간섭해야 할 거리도 굉장히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간섭을 안 하게 되니까 싸움도 줄어들고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지고 이게 거리를 벌렸을 때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너무 최악의 상황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솔트님이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그 찝찝함과 두려움과 지금 솔트님도 상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엄마 아빠가 어떨까? 그게 이제 조금 뻥튀기 돼서 상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을까? 눈 딱 감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용기를 내셔야 돼요. 용기를 낸다는 게 두려워하지 않고 한다. 이게 아니라 너무 무섭지만 눈 딱 감고 하는 거.
저는 그게 진짜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물어보세요 한번. 계속 이렇게 지내도 괜찮은지. 이게 부모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나도 좀 같은 크기로 소중하게 생각하면 좋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원하는 건 계속 그냥 이렇게 조금 잠깐 있어. 계속 우리 하고 싶은 거 하자 하는데 안 돼 지금. 엄마가 하고 싶은 거, 아빠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안 돼.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계속해서 무시해왔던 나를 한번 좀 돌아보면 조금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요. 서로 지금 그걸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무서워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게 거리가 이제 멀리 떨어졌을 때 예전에 멀리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거나 물 좀 먹고 올게요. 좋아요, 좋아요. 있네. 독립해서 나갔을 때 엄마가 많이 울었다. 왜 울었는지, 그 엄마의 감정이나 그런 거 있죠. 그거를 먼저 들어봐야 되는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닌가? 그래요. 그러니까 더 약간 걱정하고 그런 상황이네. 그러면 그때 독립했을 때 그때와 똑같이 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줘야 되거든요. 음, 저희 동네 와서 말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집 앞에 왔다가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왜요? 너무 허전하셨대요. 너무 허전하셨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음, 그래. 이거 되게 마음이 되게 아프셨겠다. 와. 이게 너무 그려지잖아. 우리 내가 독립한 그 동네 왔다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우리 집 앞에 왔다가 그냥 다시 집으로 갔다. 그래요. 이 얘기 들으셨을 때 좀 마음도 많이 아프셨을 것 같고, 음, 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 엄마의 허전함을 여러 가지로 채울 수 있거든요. 약속을 안 잡고 온 상태라서 말을 안 했다. 그래요? 그게 아닌가? 어, 제가 생각한 그런 바이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은 엄마가 나를 보고 싶을 때 약속을 안 잡고 온 상태라서 말을 안 했다? 그러면은 약속을 미리 약속을 하고 싶은데 솔트님이 계속 오지 말라 그랬나? 그래서 근데 그 허전함이 너무 커서 어떻게든 채우려고 약속을 안 한 상태로 갔다가 그냥 딸을 배려하는 마음에 다시 오신 건가? 막 너무 여러 가지 버전이 그려져서 아무튼 자, 어머님의 허전함을 지금 솔트님이 채워주고 있잖아요. 이게 솔트님이 채워주고 솔트님도 너무 좋아. 엄마도 너무 좋아. 이러면은 문제가 이런 얘기도 안 나왔겠죠? 오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 어머님의 허전함을 솔트님이 채워줘서 엄마는 좋은데 솔트님이 지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솔트님도 좋은 뭔가를 찾아야 되거든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엄마가 허전함을 솔트님이 아니라 다른 걸로 채운다거나 뭔가 본인이 성장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본인이 하고 싶은 재밌어하는 뭔가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좀 절충안을 찾아보자면 맨날 보는 게 허전함을 채워줘. 근데 허전함을 50%만 채우자. 어떻게? 솔트님이 독립하고 전화 통화를 조금 자주 한다던가 아니면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약속을 잡고 온다던가 오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독립하는 걸 우선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부드럽게 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같은 그런 데미지는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엄마가 데미지 입으면 솔트님도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어떤 장치들을 준비하면 좋을까 같이 이제 아이디어를 짜는 거예요 한 팀이 돼가지고
근데 아마 부모님은 그냥 무조건 가지 마. 이 상태이실 것 같은데, 이건 솔트님이 좀 결단을, 일단 1차적으로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 내가 언제까지 엄마의 허전함을 채워주는, 조금 빡세게 얘기를 할게요. 엄마의 허전함을 채워주는 도구로 살 것인가. 그 도구로 사는 게 나는 괜찮으면 문제가 아닌데 지금 괜찮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솔트님 본인을 위해서 결정을 한번 내리셔야 한다. 그리고 뭐 엄마한테 엄마의 허전함을 내가 다 채워주면 좋겠지만 채워주는 그 과정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한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네. 솔트님이 허전함을 채워줘. 같이 사는데 나에게 어떤 간섭이라던가 이런 것만 하지 않는다. 그것도 괜찮은 방향이긴 하죠. 독립을 안 하고. 근데 이거는 엄마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엄마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을 바꾼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의지가 아예 없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데 내가 왜 바꿔야 돼? 이런 느낌이니까 그것보다는 솔트님이 원하는 걸 부드럽게 잘 전달하고 그게 최선이 아닌가. 그래요. 너무 하고 싶지 않고 너무 무섭고 또 어떤 막 정신적인 감정적인 데미지를 입을까 이런 걱정도 진짜 많이 되실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한 가지 인과관계를 조금 길게 늘려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솔트님 감정 찌꺼기가 쌓일 대로 쌓여서 터져요. 그래서 솔트님이랑 부모님 같이 터지거든요. 그래요. 이거 우리 중재팀이 있었으면 딱 이 중재 신청하셔가지고 중재팀이 가서 딱 서로 원하는 걸 싹 다 꺼내놓고 공유하고 이렇게 되면 진짜 그냥 바로 해결될 텐데 중재팀이 아직 없네. 이렇게. 그래요. 부모님이 타격을 입지 않게 편지를 한번 써봐야겠다. 그 마음을 부모님이 잘못됐다. 공격하는 느낌으로 들리는 워딩이 없는지, 문장이 없는지, 그 부분만 조금 잘 체크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요. 오케이. 부모 마음이란 오늘 코스트코에 청소기 사러 갔다 딸기를 보니까 큰아이가 생각나고 요플레 세일하는 걸 담았다가 다시 드러냈네요. 그리고 구석에 가서 울었네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정서적,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어야지만 되니까요. 아이들에게 이런 마음을 보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잘 모르죠. 전 108배 합니다. 답답한 마음. 108배. 그래요. 108배 하면서 막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나?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막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냥 명상하듯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요. 그래요. 산통 깨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빨간 약 얘기를 할 뻔했는데 하지 않을게요. 요 따뜻한 느낌 그대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언젠가 또 기회가 있겠죠. 좋아요. 이거 진짜 이런 부분은 참 어떻게 답이 내려져야 하나요? 부모 자식의 관계. 답이요? 어떤 답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있을 뿐인 거고 부모님은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솔트님은 솔트님이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부닥쳤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가 보면 제가 영상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누구의 일인가? 누구의 삶에서 일어난 일인가? 그게 포인트예요. 이게 엄마가 좀 다르게 얘기할게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도 괜찮겠다. 지금 엄마가 원하는 걸 이루려면 엄마 혼자 할 수가 없거든요. 옆에 한 명이 있어야 돼요. 솔트님이. 그쵸? 근데 솔트님이 원하는 걸 하려면 솔트님 혼자 할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걸 하려면 누군가가 희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희생하는 사람,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는 사람, 그걸 또 지속적으로 욕구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계가 결국 터진다. 결국 터질 거기 때문에 요것도 조금 솔트님이 용기를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크게 터진다는 거예요. 엄마랑 내가 진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터트리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 수도 있다. 그 터지는 데미지를, 폭발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디테일들을 조금 추가하시면 그래요. 부모님이 저런 모습을 보일 때 자식 마음 찢어지는 것이고, 자식도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에 어쩔 도리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요.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엄마의 허전함을 딸로 채우고 싶다? 딸이 아니라 다른 걸로 채우면 돼요. 그러면 엄마가 원하는 것도 채워지고, 자식은 자식이 원하는 걸 채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희생하는 사람이 없으면서도 욕구를 모두 다 최대한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연인 사이에 이런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둘 사이에 생겨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는 거고. 그래요. 빨간 약이요?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일 거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삿도밥을 먹겠습니다. 삿도밥은 소리 안 나니까.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당이 떨어지네.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접근하면 위험해요. 욕구가 부딪혔을 때 네 거를 할 것이냐 내 거를 할 것이냐. 치킨을 시켜 먹잖아요. 나는 후라이드를 좋아해. 엄마는 양념을 좋아해. 자, 후라이드 한 마리를 시킬 것이냐 양념 한 마리를 시킬 것이냐. 우리 뇌는 이렇게 이분법으로 접근하거든요. 피곤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 싫어해요. 어떻게든 쉬려고 해요, 얘는. 그거를 약간 의식적으로 이분법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둘 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같이 찾는 거죠. 반반 시킬까? 한 마리 한 마리 시킬까? 양념을 내가 조금밖에 못 먹으니까 후라이드를 시키고 그 양념 소스를 3개 더 시킬까?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찾는 거죠. 그래요. 이럴 때 부모님이 원하는 걸 선택해야 할 것이냐, 자식이 원하는 걸 선택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접근하시면 별로예요. 그래요. 솔트님 입장에서는 엄마가 왜 독립하지 않길 바라는지,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뭐 아까 얘기했으니까. 다 누워가지고 맛이 없네. 그래요. 또 뭐 질문 뭐 제가 패스한 거 없나요? 맞아. 이거 있었어. 내 마음님.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가 두려워서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식들은 어떻게 하면 깨어나올 수 있을까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도망가야죠, 뭐. 나를 못 찾는 곳으로. 아버지가 진짜 그 정도로 강력하게 이 손안에 쥐고 절대 요만큼도 못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자식들은 거의 막 답답해서 미쳐 죽을 지경이다. 도망가야죠, 뭐. 벚꽃 구경 아직 못 갔습니다. 다음 주에 가려고요. 그래서 진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재벌? 차라리 재벌 쪽 사람들은 오히려 그쪽에 더 어떻게 해야 아이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독립할 수 있을까?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신세계 회장 이재용은 삼성 회장인데 누구지? 아무튼 신세계 그 얘기잖아요. 마음을 잘 못 잡아가지고 엄마가
너 직장까지 걸어서 출근하라고. 엄청 먼 거리를. 그런 일면에서도 그게 좀 느껴지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막 그 온실에서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진짜 행복해지려면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알고 있는 느낌? 반면에 또 아까 내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경제력이 막 뭐 장난 아니고 그래서 연애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요렇게 된 경우. 근데 아이들이 이게 망가지잖아요. 그런 뉴스 간혹 나오죠. 사고 치고 봤더니 막 누구 아들이었다. 좀 위험하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행복에 관해서 궁금하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샷도밥 먹방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샷도밥을 딱 넣으면 일단 고구마 맛이거든요. 샷도밥 달콤한 고구마 딱 넣으면은 고구마 향이 싹 나요. 그리고 달아. 단데 아그작 아그작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아그작 한 2번 하면 얘네가 이렇게 녹아가지고 그런 느낌. 저 우유 못 먹어요. 우유 먹으면 바닐라 우유 그나마 좀 괜찮고 원유 함량이 조금 낮은 거 먹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우유 소화를 못 시켜서. 솔트님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후기 알려주세요. 큰아이와 작은아이를 분리시키면 안 될까요? 글쎄요, 저는 반대. 연인님이 큰아이 방만 얻어준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나 방 따로 좀 얻어달라고? 그러니까 큰아이가 원하는 건지,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나는 너무 싫어가지고 동생 방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방을 나도 따로 독립해서 얻고, 근데 독립했다 다시 들어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지금 혼자 있는 걸 약간 못 견뎌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집 얻어달라 그랬어요? 집을 얻어주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서 뭔가를 이제 더 요청할 때, 그때 연인님이 그걸 끊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동생이랑 지금 너무 갈등이 크면 혹시나 그러면 이거 조건을 정확하게 해야겠네요. 내가 집을 얻어주고 너희들이 이제 연인님이 원하는 거 있죠. 그것도 이야기를 잘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연인님이 해주는 선,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세팅을 하고 집 얻어주는 거 그거까지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다. 그리고 난 너희들이 독립해서 너희들의 삶을 자유롭게 그렇게 독립적으로, 이건 좀 약간 거짓말이네. 너희들이 너희의 힘으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 외에 지원을 이제 더 이상 지원을 해주지 않을 거니까 그게 너희한테도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 통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동생이랑 잘 지내면 모르겠는데 갈등이 많다고 하니까 진짜 마지노선으로 그 정도. 왜 이렇게 졸리지? 죄송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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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엄마가 너 방송할 때 눈이 졸려 보인다 이랬는데 또 졸려 보인다 그러겠네. 엄마가 좀비 눈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너무 졸리니까 잠깐만 한번 할게요. 띡. 엄마한테 또 혼나겠네. 지금 아이의 아빠가 큰아이가 자기한테 와서 같이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아이 아빠가 원하는 거고 큰아이는 죽어도 가기 싫다고 하고 있고 그거는 뭐 연인님이 뭐 컨트롤할 문제가 아니고 큰아이도 청년 임대 아파트 그 신청했는데 떨어졌어. 그게 됐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래요. 어차피 이제 지나간 거고.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게 집을 구해주는 거는 괜찮으세요? 연인님이? 연인님이 마음이 이제 너무 힘들고 내키지 않으시겠지만 제 느낌에 지금 연인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내키신다면 괜찮다면 작은 아이 큰 아이 살 곳을 얻어주고 끝. 니네가 이제 알아서 살아라. 그런 느낌. 그러면 알아서 잘 클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제가 연인님 상황이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 같아요. 아이도 연인님도. 그래요. 아이 아빠한테 가는 거는 뭐 큰 아이가 원해야 가는 거고 죽어도 가기 싫다고 하는 정도면 뭐 가도 뭐 얼마 못 있다가 다시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알아서 하게 놔둬야 돼요. 자기가 뭘 찾아보고 뭘 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뭐 아빠가 또 일자리를 구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자전거 뒤를 잡아주는 작업을 자꾸 하면 안 좋다. 아이에게 안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보이시나요? 요거 손 좀 닦고 올게요. 그러셨구나. 저 좀 맛있게 먹죠. 저 음식 맛있게 먹는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먹는 양을 보면 되게 조금 먹거든요. 되게 오래 씹어요. 한 숟갈 먹고.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너 진짜 되게 맛있게 먹는다. 막 이러고 씹어 먹어가지고 밥 먹을 때도. 그게 계속 고민 중이셨어요. 큰아이 집까지 얻어줘야 하는지. 그거는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집 얻어주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 이상 지원이 또 들어가면 안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고민하셔서 선택하셨으면 좋겠네요. 연인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선택,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내 마음님, 제가 힘든 마음을 겪고 살아가니 평범하게 편안하고 긍정적인 마음 갖고 사는 사람이 부럽고 질투가 날 때가 있어요. 이런 비교하는 마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거 너무 본능적인 거죠. 비교하고 뭐랄까 시기, 질투. 이거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필요하다.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내가 없는 걸 저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근데 저게 있으면 나한테 좋을 것 같아. 그럼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야 나도 저걸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실제 그거 가지게 됐을 때 생존율이 높아지죠. 뇌는 생존율이 높아졌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그 경쟁의 느낌은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더 행복한가 해보자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결핍되어 있는데 그게 채워지면 나에게 좋을 것 같다 싶은 그 감도가, 그 레이더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딱 레이더에 걸렸을 때 저거 뭐야?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근데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어요, 행동이. 저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야겠다. 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럼 최악인 거고, 저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봐야겠다. 물어봐야겠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결국 채워서 내가 성장하면 나에게 좋은 거. 그러니까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거, 비교하는 마음 드는 거, 이거 당연한 거구나.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 생존율을 높여야 해. 이런 이야기를 안에서 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요. 자식이 단독으로 독립세대 만든다고 제가 2년을 남의 집 동거인으로 있었어요. 거기에 아이들이 살게 하고 다른 집에 가 계셨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래요. 연희님 나름대로 이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노력을 많이 해보셨는데, 이거 인과관계를 경험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막 절망스럽고 진짜 이거 해결 안 되는 건가? 그런 좌절감도 많이 느껴지실 텐데, 그래요. 이걸 조금 다르게 보면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런 원인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경험으로, 누가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그 방법을 이제 찾고 계신 거고 고민하고 계신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 의견도 한번 들어보신 거고, 그러니까 참고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 뭐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가, 뭐 육아 아니면 뭐 자식, 뭐 독립, 요런 거 키워드로 검색해가지고 책이나 영상이나 그런 거, 독립, 자녀 독립 뭐 이런 거 검색하셔가지고 다른 이야기들도 좀 많이 들어보시고, 그 중에 끌리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결과를 또 보는 거예요.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또 새로운 방법을 또 찾는 거고. 그래요. 이게 제가 말을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고 쉽게 느껴지는데 사실 좀 힘들죠. 원하는 막 이렇게 했는데 원하는 결과 안 나왔을 때 지치고 절망스럽고 그런 감정이 많이 느껴지실 텐데, 그걸 자기 공감이랑 관념 제거 작업으로 이렇게 싹 좀 내가 나를 이렇게 좀 안아주면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또 시도를 하고, 요렇게 해서 원하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자 안 먹으려고 손 씻고 온 건데 먹기 싫어서. 너무 달아요. 너무 달아. 아까 약간 맛있게 먹는 그 느낌을 표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황상민 교수 상담 진행했었어요. 그분은 뭐라고 하셨죠? 황상민 님은 황상민 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모가 할 수 없을 거다. CSG님, 오랜만이에요. 꿈을 이루셨대요. 박수 한번 갑시다. 취준생일 때 와서 고민 상담해 주셨던 기억이 감사했습니다. 취업 끝나니 또 연애가 고민이지만 늘 해결해야 할 숙제가 넘치는 인생. 와, 1차 목표, 첫 번째 골 지점에 잘 도착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장난이에요.
그래요.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 이제 또 연애인가요 이제? 연애 또 제 전문 분야인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 연애, 관계, 갈등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좀 좋아합니다. 큰아이 작은아이 둘 다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거다. 왕자 2명에 무수리 1명. 완벽한 세팅이다. 그래요. 뭐 약간 비슷한 맥락의 얘기네요. 그러네요. 비슷한 얘기네. 또 막 되게 다른 얘기는 없었나? 궁금하네. 다른 사람은 또 뭐 요렇게 완전 다르게 얘기하더라. 뭐 그런 건 없나요? 준님, 일단 CSG님, 너무 축하드리고, 준님, 타인의 좋은 것, 좋은 점을 내 걸로 만드는데 주저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인지 그런 작업을 할 때 약간의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아요. 도둑질하는 느낌인지, 다들 하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청개구리 심보인지. 그래요. 이걸 이렇게 관념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고, 내 걸로 만드는데 주저하면 안 된다. 주저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답이 잘 안 나와요. 나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좋은 걸 가져와서 내가 행복해지고 성장하면 무조건 나한테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주저하게 되지? 뭐 때문에 그런 걸까? 약간 도둑질하는 느낌도 들고 다들만 하는 거에 대한 반감? 왜 이런 반감 더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런 반감을 느끼는 거지?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특별하다라는 그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걸 해버리게 되면 그 가치가 조금 깨지는, 훼손되는 느낌이 들어서 거부감이 느껴지는 건가? 내가 나한테 물어보면 돼요. 자기 공감을 하는 거죠. 연애 관련 관념 제거를 하고 싶다. 취준을 할 때도 내려놓으니까 일이 술술 풀렸는데 연애도 그럴 거라 믿어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조언을 좀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연애를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이 해보는 게 좋다. 그리고 연애를 너무 진지하고 막 내 삶의 어떤 고귀한 행위다. 그렇게 접근하면 오히려 연애가 더 안 된다. 그냥 이 사람이랑 약간 스타일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썸을 타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애에 대해서. 그냥 나랑 스타일이 잘 맞는 것 같다. 친구를 처음 만났어요. 근데 스타일이 좀 잘 맞는 것 같아. 그냥 친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성을 만났는데 스타일이 좀 잘 맞는 것 같아. 처음 만나서는 몇 가지 알 수가 없어요. 10,000가지 모습이 있다면 한 5가지밖에 못 보거든요. 그래서 스타일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유머 코드가 좀 맞는 것 같은데 싶으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유머 코드여서 뭐 CSG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잘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연락하면서 지내볼까?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상대방이 뭐 싫어한다? 그러면 다음 바로바로 넘어가야 돼요. 빨리빨리. 그게 뭐 여기 손 대보고 여기도 해보고 뭐 찔러보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찔러보는 건 비슷한가? 이 사람은 어떤지 나 너 마음에 드니까 우리 한번 만나보자. 이게 아니라 되게 이런 부분이 잘 맞을 것 같은데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럼 이제 썸을 타는 거죠. 썸을 타면서 연애를 많이 하게 되면 내가 이런 사람이랑 안 맞는구나. 그게 이제 데이터가 쌓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없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썸 탈 때. 이거 너무 좀 심화 과정까지 들어가면 더 복잡할 거기 때문에 연애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거기까지만 할게. 오케이. 그래요.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면 연애를 할 수가 없다. 연애가 또 잘 안 된다. 그렇습니다. 된장찌개 같네요. 내가 된장찌개를 못 끓이는데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저보고 너무 잘 끓이려고 좋은 걸 많이 넣는다. 그래서 맛이 없다. 그냥 막 끓여라. 인생도 약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니죠, 아니죠. 그거랑 비슷한데 약간 다른데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이는 이 인과관계 있죠. 된장찌개 끓일 때 물을 얼마나 넣고 된장 얼마나 넣고 소금 들어가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떤 비율로 넣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요. 요렇게 했을 때 기가 막힌 된장찌개가 나온다라는 인과관계를 알면 쉽겠죠. 이 된장찌개를 끓일 때 요렇게 하는 게 쉬울 거란 말이에요. 인과관계를 모르니까 요렇게 했을 때 된장찌개가 맛있게 될까? 아니야. 막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해서 했는데 안 되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피드백이 돼야 되거든요.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니까 다네. 설탕을 반만 넣자. 해보고 결과를 보고 설탕 단맛은 잡혔는데 너무 짜네. 된장이 너무 진하네. 된장을 좀 덜고 하자. 다시 해보고 이게 피드백이 담긴 노력이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보가 없어서 인과관계를 모른다는 표현이 약간 뭔가 뭐 부족하다라는 뉘앙스로 들릴까봐 전달이 될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보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정보라는 건 경험으로 습득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아이를 자율성을 부여를 하고 본인이 우당탕탕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에게 좋은 것들을 쌓아가니까 알아서 본인이 행복하게 잘 지내더라라는 걸 경험한 적이 있으면 이게 쉽겠죠. 근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상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못하겠어. 그래도 요 정도는 요만큼은 하자 하니까 결과가 자꾸 이제 안 나오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 아들이 우당탕탕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는다라고 표현했는데 연인님도 똑같아요. 지금 우당탕탕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정보들을 얻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슬픈 결과가 나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말이 좀 와닿지가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요. 연인님도 지금 하나둘 정보를 얻어가고 있다. 배워가고 있다.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방임과 자율성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방임, 방치 그거는 뭘 하든가 말든가 이 느낌이 방치. 자율성은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가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슬픈 일이 생겨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나한테 와. 아빠한테 와. 그러면은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줄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게가 아니에요. 뭔가 너가 그런 해결 방법이 궁금하고 아니면 너가 이런저런 감정들에 휩싸여서 그런 공감과 위로를 받고 싶고 할 때마다 항상 와. 약간 놀이터에 그 샌드박스라 그러죠. 놀이터에 모래 같은 거예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당탕탕 하지만 뭔가 데미지를 입거나 결과가 잘 안 나오거나 할 때 돌아갈 곳이 있다. 가서 이거를 뭔가 털어놓고 내 고민을 이야기하고 나와 같이 고민해주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제안이라던가 내가 왜 그랬는지 궁금해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 그 차이. 방임과 자율성.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아이를 너무 과하게 케어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또 이분법으로 가거든요. 그럼 아이를 그냥 내버려둬라? 그게 아니에요. 이 최적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분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최적점이 있는데 지금 연인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 아마 뭔가 공감과 위로라던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지구에 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인님이 그런 아이들의 샌드박스가 되어준다? 그거는 조금 환타지 같은 느낌이고 그걸 하고 싶으시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고 실제로 그런 공감과 위로의 말을 하는 걸 연습을 하고 하셔야 되고 원하시면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나는 아이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근데 아이들이
그 모래, 놀이터의 모래를 넘어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존재한테 너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극단에 이제 다다랐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인이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아니고. 그게 포인트여서 엄마가 그런 역할까지 해주면 좋죠. 해주면 좋은데 나이가 지금 아이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자기가 부딪히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늦은 거죠. 만약에 8시래. 12시란 채팅 보니까 8시가 나오네. 8살부터 이제 의식이 조금 생기면서 20살까지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그런 인과관계들을 자기 나름대로 쭉 쌓았어요. 이것과 문제를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주는 바람에 이런 인과관계를 습득을 못했어. 그 상태로 25살이 됐어요. 늦긴 했지만 이때부터라도 지금 우당탕탕 하면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거를 뭐 책으로 배운다거나 그 아들 두 분이 의지가 있어요. 나는 그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모든 비밀을 좀 알고 싶어. 이런 상황이면은 본인이 너 필요한 책이라던가 필요한 영상이라던가 뭐 상담 프로그램 뭐 어떤 강의 그런 거 가고 싶은 거 엄마가 지원해 줄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할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그 잠재력이 폭발할 수 있게, 사실 지금 아들 두 분이 어떻게 지내었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뭔가가 잠재력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요. 지금 계속 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걱정이 되니까.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계속 뭔가 도와주고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혹시 뭐 연인님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시면 좋은 게 첫 번째,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경험한 인과관계 있죠. 요거. 아, 그래요? 바로 기회가 온 건가요?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솔태님. 화이팅이요. 싸우지 않으셨다고. 갔다 오셨군. 그래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뭐 한 방에 뿅 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이것저것 시도해 보시면서 독립이라는,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독립했어. 나의 공간이고 나의 집이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기가 막힌다. 그래요. 작은 아들한테 두희님 상담을 슬쩍 말해봤어요. 그 의미가 없을 텐데 지금. 작은 아드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지? 이런 상황이면은 좋아요. 본인이 그걸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막 가득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상담이 진행되면 스펀지처럼 쫙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근데 갑자기 누가 뭘 하래. 이러면은 효과가 거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작은 아드님이 진짜로 나는 어떻게든 그 사람 얘기를 꼭 좀 들어보고 싶어. 그러면은 뭐 그러면 괜찮아요. 월화 목금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잠깐만 금요일 날에 제가 이거 세팅을 안 해가지고 거기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어디 갔지? 갑자기 급하다 급해. 그렇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여러분 잠깐 기다려 주세요. 상담이 들어와서 얘기해 보시고 원하신다고 하면, 아니면 뭐 제 영상이라던가 그런 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 상담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나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막 뭐 명령하고 뭐 네가 그렇기 때문에 못난 놈이다 뭐 이런 가스라이팅을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 먼저 보여주신다거나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러네요. 이게 오케이. 그래요. 12시에 어디 가는 거냐면 풀코칭, 12시에 풀코칭 진행하는 분이 있어서 그거 하러 가요.
그렇습니다. 아 졸리다. 아 왜 이렇게 졸리지? 두희님에 대해 2년 전에 작은 아이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풀코칭? 아 풀코칭이 뭐냐 그 질문인가요? 아 풀코칭이란 이거예요. 이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어떤 순서로 여러분이 습관을 만들면 되는가? 그걸 제가 딱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풀코칭은 이 첫 번째 단계부터 거의 매일 만나면서 줌에서 진행을 합니다. 얼굴은 오픈하지 않고. 그래서 요게 쭉 진행을 하고 요거랑 좀 같이 가요. 요게 잘 된다. 요게 잘 된다 그러면 쓱 관념 제거 작업까지 추가가 되고, 그래서 자기 공감이랑 관념 제거 작업 한 거, 해본 거 피드백 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막혔던 부분 찾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같이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요게 잘 된다 그러면 요 단계로 쓱 또 넘어가고, 하고 싶은 말과 행동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현명한 역지사지가 잘 안 된다, 그럼 그것도 같이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뭔가 마주한 문제가 실제로 있으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제가 찾아낸 그 비밀들, 인과관계들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끌린다 그러면은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거고, 무섭다 그러면은 다시 자기 공감 진행하면서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걸 좀 두려워하는지 자기 감정 찾고 그 작업을 쭉 진행을 하고, 그리고 갈등 생기는 거 있으면, 그래서 요거를 혼자서도 잘 할 수 있게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단발적으로 상담하는 거에 대한 약간 그 회의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30분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맨날 얘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래요. 그거 하려고 12시에 하는 분이 있어서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혹시 전공이 심리학 쪽이신가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심리학 쪽이었으면 아마 지금의 제가 되지 못했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거 약간 좀 위험한 얘기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이 큰 틀 중에 요만큼에 집중하는 느낌이에요. 어떤 거는 여기에만 집중하고 어떤 건 여기에만 집중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약간 일부분이 비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 사람 얘기, 비폭력 대화 쓴 마셜 로젠버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심리학 관련된 공부를 거의 이제 평생 동안 했는데 다 하고 나서 느껴진 건 이런 것들이 조금 의미가 없구나. 그저 어떤 욕구가 있는데,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아서 감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구나. 반대로 이 욕구가 채워지면 행복해지는 것뿐이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약간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학, 철학, 종교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이 찾아보는데, 그래서 뭐 감흥을 준 것도 있고 영향을 준 것도 있고 영감을 준 것도 있고 많은데, 뭔가 와 이거다 막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조금 설레발을 한 번 더 치자면, 우리 인류 350만 년 동안 이어온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아웃풋이 아닌가. 감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요 프로그램 이름을 뭘로 할지 아직 못 정했는데, 여러분이 요거를 완전히 숨쉬듯이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남은 시간은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으로 가득할 것이다. 제가 점점 확신이 생겨가고 있어요. 이 풀코칭을 하면서 실제로 결과를 이제 마주하면서 그 확신이 생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두희님이 전하고자 하는 가치는 학문으로 치면 어떤 건가요? 여러 학문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방법, 비밀, 행복론. 달라이라마의 행복론이 있다면 두잇의 행복론, 요걸 요 순서대로 습관으로 만들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요. 좋아요. 갈게요. 12시네. 갑자기 갈게요. 갑자기 갑니다. 12시가 됐거든요. 좋은 밤 되시고.
아 근데 저 박연희님 얘기를 끝까지 못 들었네. 그때도 유튜브였는데까지밖에 못 들었네. CSC 진짜 배우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오케이 좋아요. 음.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갑니다. 갑니다.